자, 반갑습니다. 마이크는 잘 들리시죠? 어, 일단은 해축을 분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미축이나 낙경기는 확인을 안 했거든요. 어, 이거는 뭐 해축 분석하고 난 뒤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어, 아마 어, 아침에 이제 나가기 전에 얼핏 봤는데 일단 미축은 상당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낮경기도 아마 느낌이 좋지 않아서 일단 해축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트레이트 경기랑 이제 아탈란타가 좀 일찍 마감되는데, 굳이 지금 6시거든요. 저거 가려면 지금 가야 되는데 분석만 하고 오사수나 경기부터 가도록 하죠. 항상 이제 일요일에 이제 먼저 마감되는 경기,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2무를 봤는데 이제 무가 나오는 바람에 못 가서 아쉬웠지만, 하다가 중간에 갈 수 있으면 그냥 소소하게나마 가보는 걸로 하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위트레트하고 흐로닝원 경기 보겠습니다. 일단 뭐 순위 자체가 위트레트가 워낙 그 흐로닝원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홈팀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득점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2배 좀 안 되게. 그리고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기면은 페노르트하고 3점 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득점도 2배 차이에 실점도 같겠다. 거기다가 뭐 원정보다는 홈이 좀 아쉽긴 해요. 원정 무패팀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흐로닝언이 원정이 워낙 안 좋아서 무난하게 위트레트 홈 사이드로 보면 되지 않을까. 결장자도 크게 없고. 그리고 뭐 상성에서도 어, 근소하게 앞서긴 하지만 뭐 상성에서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위트레트 승 본다. 어, 마헨까지는 글쎄요. 잠깐만요. 마헨을 보려면 최근에 위트레트가 브레다 한 골, 아니면 헤이렌베인 두 골 승리가 있긴 한데, 최근 들어 승리 자체가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괜히 원적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경기가 아마 일찍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 경기가 9시 경기, 9시 때 경기였나? 제가 이제 이거랑 다른 무승부를 묶어봤는데, 이게 무승부 나오고 아마 다른 게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서, 어, 2대0으로 지다 2대2로 비겼었는데, 마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흐로닝언도, 어, 페노르트 원정에서 득점도 있었고, 최근에 뭐 5경기 무패도 했던 팀이라, 이길 확률이 적긴 하지만, 최근에 강팀 상대로 뭐 득점들을 다 하고 있어서, 위트레트가 살짝 좀 불안합니다. 홈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아탈란타하고 볼로냐. 자, 아탈 같은 경우에 지금 볼로냐 상대로 상성에서 좀 많이 밀리거든요. 최근 1무 4패입니다. 특히 홈에서도 지금 컵대회 포함 3연패 중이고 4경기째 승리가 없어서 일단 상성에서는 밀린다. 그리고 순위는 별 차이 안 나거든요. 1점 차라서. 그래서 이 득실은 당연히 아탈이 득점력이 인텔의 다음으로 좋기 때문에 실점도 적고 볼로냐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아탈이 원정에서 성적이 훨씬 더 좋거든요. 원정 1인데 홈이 조금 아쉽긴 해요. 원정에 비해. 뭐 원정의 볼로냐나 홈의 아탈이나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승점 차이가. 그리고 아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의 키텔레라가 이제 최근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거 결장 말고는 크게 없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기파에 계속 부상 중 빼고는 또 이건 최근도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탈의 최근 부상이 좀 손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탈이 최근에 홈에서 좀 오랫동안 승리가 없어요. 토리노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슈투트그라츠하고의 챔스를 빼면은 사실 리그는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원래 한 번도 못 이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탈이 4무 4패였나? 그래서 최근에 또 3연패 중이기도 하고. 근데 그 3경기 동안 단 한 경기도 득점이 없었습니다. 뭐 인테르, 피오렌티나, 라치오 상대가 좀 빡센 건 있긴 하지만 그 전에도 보면은 베네치아, 칼리알리, 뭐 볼로냐, 오늘 상대하는 볼로냐 컵 대회 최근에 0대1로 졌고 홈에서. 그래서 최근에 홈에서 득점력이 너무 저조하다. 그나마 이제 원정에서 가끔씩 이제 다득점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공격에 뭐 결장도 있고 최근에 폼도 안 좋고 더군다나 원래 아직 첫 승이 없고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아탈이. 예. 그에 반면에 볼로냐는 최근에 6연승 하다가 이제 나폴리전 비기면서 연승이 마감되긴 했지만 최근에 실점도 적고 원래 이제 홈보다는 원정이 조금 더 패배가 많고 뭐 무도 좀 많은데 뭐 최근 들어서는 원정에서 무승부 없이 3연승 중이고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탈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아탈의 득점력 여전히 홈에 대한 불안한 거 그리고 원정에서 그래도 거의 안 진다는 이제 볼로냐를 봤을 때 요거는 쉽지 않습니다. 배당은 볼로냐 쪽으로 빠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만하다. 빠질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아탈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물을 가느냐 아니면 이게 언오버가 있기 때문에 언오버로 가느냐인데 일단 볼로냐가 최근에 원정에서 무득점 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왜 아탈이 걱정인데 이러다가 또 아탈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득점을 할까봐 고민인데 공격에 빠지는 케텔레르가 이제 득점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레테이게하고 루크먼이 이제 거의 대부분 골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오늘까지 아탈의 무득점 경기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도 오늘은 득점을 하지 않을까. 근데 전체적인 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홈에서 5경기 연속 득점이 없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탈란타가. 더군다나 이제 득점 2위 팀인데 이거는 너무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골을 넣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결론은 뭐냐? 일단은 볼로냐 쪽으로 빠지는데 볼로냐 프렌을 보고 싶진 않다. 일단 아탈 승무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후보 가기도 참 애매한 게 언더 가자니 뭔가 득점 갑자기 많이 할 것 같고 오버 가자니 또 평소대로 득점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건너뛰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모르겠다. 어차피 앞에 2경기는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가실 분들만 참고하고 그나마 이제 위트리에트 승이 갈만한데 데려갈 짝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인이 보이는 위트리에트 승이 아니라서 최근에 위트리에트가 뭐 네이메언한테 진 것도 있고 예전에 이제 알메르시티한테 진 적도 있고 그래서 뭔가 홈이 압도적으로 좋진 않아요. 원래 원정 무패팀이지. 그래서 승보지만 굳이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앞에 2경기는 이렇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너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경기부터 가죠. 오사수나 지로나
자, 승무패 포함되어 있는 경기입니다. 어제 이제 괜히 낮은 배당 승무패 포함되어 있는 경기 갔다가 이제 그냥 말아먹었는데, 일단 오사수나가 지로나하고의 최근 상승은 홈 기준으로 봤을 땐 반반이고, 홈 원정 포함하면 이제 지로나가 오사수나 상대로 3연승 중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홈에서 2번을 다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자, 오사수나 같은 경우 어제 분석할 때는 사실 오사수나 사이드로 봤어요. 왜냐면 득실을 비교했을 때는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사수나가 홈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6승 6무 3패. 그리고 지로나는 홈보다는 원정이 좀 아쉽고, 득점에 비해 실점도 많고, 그래서 홈이면은 그래도 오사수나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결장이 공격에 한 명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로나도 결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브리안 힐이 이제 부상입니다. 그래서 뭐 결장 부분은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수나가 뭐 지로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두 팀이 꽤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더라고요. 지로나 같은 경우는 8경기, 그리고 오사수나는 여기도 8경기네. 근데 소시 이후에 승리가 없으니까. 근데 패배 자체로 보면은 지로나가 조금 더 많긴 해요. 그리고 원정에서는 알라베스전 이후 승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1무 5패죠. 1무 5패. 그래서 최근에 3연속 무승부가 있었지만 지로나가 이제 득점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2득점한 경기는 셀타비고 경기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오사수나는 최근 원정에서 2경기 다 비겼거든요. 레가네스 요새 쉽지 않은 팀인데 비겼고, 빌바오도 비겼고, 뭐 홈에서는 헤타페한테 역전패를 당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발렌시아랑도 비겼고, 뭐 레알하고도 비겼고, 그러니까 승만 없을 뿐이지 패배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무가 많아서 그랬던 거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생각하고는 달라지는 게 없다. 오사수나 쪽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사수나 승무 조금 그래도 이제 타이밍상 지루나도 득점이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 비겼던, 그리고 최근 홈에서 졌던 경기도 역전패를 당했고, 레알이나 뭐 쉽지 않은 팀 상대로 잘 안 졌던 점을 생각하면은 오사수나 승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한 6대4 반반은 좀 그렇고 6대4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라클레스하고 알크마르 가도록 할게요. 일단 상성은 헤라클레스가 최근 알크마르 상대로 홈에서 좋더라고요. 약 우세입니다. 약 우세고, 마지막 경기가 컵 대회인데 홈에서 또 2대2로 비기기도 했고, 그래서 최근에 또 헤라클레스의 기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좋다. 뭐 전체적인 순위는 알크마르가 더 좋고, 알크마르가 이제 그 근처에 이제 고어헤드 트벤테 요 라인하고 이제 승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데, 이 헤라클레스의 장점은 홈에서 패배가 적은 점입니다. 5승 7무 2패. 물론 알크마르도 원정 성적이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헤라클레스가 일단 올해는 진 적이 없습니다. 올해 지금 7경기 8경기죠. 8경기 4승 4무. 약팀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위트레트도 만났고, 알크마르도 만났고, 트벤테도 만나고, 뭐 무랑 승이 반반이긴 한데 원정보다는 홈이 훨씬 좋죠. 최근에 원정에서는 5경기째 승리가 없고 득점이 좀 저조한데, 홈에서는 그래도 무득점 경기도 없고, 원래 들어서 뭐 다득점 경기도 많고, 뭐 2골 4골 이런 식으로 많기 때문에 저는 헤라클레스가 홈에서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알크마르가 최근에 조금 부진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난번 페노르트 진 것도 있긴 한데 홈에서 발베이크랑 졌죠. 네이메안 원정에서도 3실점에서 3대3으로 비기고, 그래서 최근 리그만 보더라도 5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3무 2패. 그리고 그 전에 PSV라든가
뭐 잘했던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헤라클레스 쪽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헤라클레스 프렘 봅니다, 이거. 헤라클레스 프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알크마르가 오랜만에 승리를 거둘 수도 있긴 한데, 이 무패 흐름을 깨기가 좀 쉽진 않아 보여요. 원정의 헤라클레스는 또 엄청 약하거든요. 자, 그 다음 지볼로하고 트벤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상성은 트벤테가 좋더라고요. 최근 4승 1무. 그러니까 지볼러가 이제 1무 4패죠. 그리고 홈에서도 연패를 당하고 있어서 상성은 트벤테가 좋습니다. 잠시 아, 아. 혹시 아예 처음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아예 그냥 그 무음이었죠, 그러면. 예, 지금은 제가 켰고, 이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혼자 떠들었네. 들렸나요? 어디서부터 안 들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보니까 또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고. 오사수나까진 들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헤라클레스 하고 즈볼로 경기할 때 안 들린 거죠. 어. 어디까지 들린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안 들렸으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즈볼로부터 멈춘 거죠?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즈볼로부터라서 즈볼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안 들리면 안 들리다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혼자 떠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혼자 계속 했죠. 근데 나중에 돼서야 제가 이제 마이크가 꺼진 걸 알았다. 근데 이미 그땐 늦었다.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부랴부랴 대충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즈볼러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즈볼러가 최근에 3경기 무패, 그리고 홈에서도 생각보다 실점 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0대1 스코어가 이제 그나마 큰 점수 차였고, 이 트벤테가 이제 최근에 좀 부진을 하다 보니까 원정에서 5경기 승리 없고, 최근 홈에서도 포르티나랑 비교해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벤테가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알크마르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고어헤드 그 라인하고 승점이 비슷해서 이제 그 라인 싸움이거든요. 즈볼러는 강등을 뭐 조금은 걱정해야 되는데 빌럼하고도 6점 차라서 남은 잔여 경기 생각했을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실점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트벤테가 득점이 워낙 더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즈볼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데 홈하고 원정 성적이 너무 차이 나요. 트벤테가 홈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1패밖에 없어서 좋은데 원정은 오히려 홈의 즈볼로보다 승점이 낮다. 그래서 즈볼로 딱히 결장 없고 트벤테는 오히려 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공격 결장 한 명에 좀 아직 불확실한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원정의 트벤테는 가기가 어렵다. 근데 이게 즈볼로 쪽으로 배당이 빠지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즈볼로 프렌을 봐야 되는지가 좀 의문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벤테가 이제 최근에 워낙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리그로 보더라도 지금 컵대회 포함하면은 6경기거든요. 유로파에서 이제 말매전을 한번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유로파 빼면은 올해 들어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 그래서 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이제 즈볼러의 홈 성적이 아주 좋냐? 물론 PSV도 잡고 위티레트랑도 비기고 했었는데 이게 뭔가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무득점으로 이제 졌던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트벤테가 반등을 할지. 근데 원정에 4승 3무 6패. 홈의 즈볼러라면은 그래도 즈볼러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즈볼러 프렌 보겠습니다. 원래 이 경기 패스하려 했거든요. 근데 프렌치고는 뭐 아주 좋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위트레이트 3대3 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뭐 PSV 3대1 이런 전적들이 있어서 그래도 최근 조금 부진하고 있는 트벤테라면 홈에서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첼시하고 입스위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입스위치가 뭐 어제로 예를 들자면 레스터처럼 과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왜냐, 그 사우스햄튼보다 저 레스터보다는 승점이 조금 더 앞서고는 있지만 득실도 좀 더 좋아요. 근데 브라이튼하고 첼시를 비교하자면 첼시가 실점이 훨씬 적고 그리고 홈에서 성적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그나마 이제 공격에 아주 큰 결장도 없기 때문에 입스위치 입장에서는 뭐 리암 델랍이나 몇몇 선수들이 좀 장기 부상인 선수들도 있고 공격에 그래서 결장 부분도 입스위치가 좋지 않고 최근에 본머스를 원정에서 잡긴 했지만 첼시가 이제 레기아 바르샤바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다음 컨퍼런스 또 홈에서 열리고 컨퍼런스를 위해 이번 리그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럴 상황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챔스 경쟁을 하는 그 첼시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여부에 따라 에스턴, 맨시티 다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 이기면은 4위로 껑충 뜁니다. 6위에서. 이게 챔스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첼시 승 봐야죠. 아무리 보더라도. 그리고 원정의 첼시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워낙 득점력도 저조하고 최근에 리그 한정으로 봤을 때는 4연패? 컵대회 포함 5연패. 올해 들어서 아직 1승이 없습니다. 원정은. 근데 홈에서는 지금 3경기 무실점 중이고 5연승에 7경기 무패.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첼시 승 그리고 마인까지 보겠다. 어제 브라이튼 골 안 날려면은 그래도 첼시가 PK만 넣어서는 안 된다. 3.5는 잘 모르겠어요. 첼시가 워낙 실점이 적어서 홈에서 언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오버를 보진 않겠다. 첼시 승 마인 봅니다. 그 다음 리버풀하고 웨스트햄. 요 경기도 아마 변수를 생각 안 했던 경기 같아요. 이게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리버풀이 지금 1위거든요. 근데 아스널이 한 경기 더 치르고도 10점 차라 오늘 이기면 16점 차로 늘어납니다. 사실 뭐 거의 우승에 근접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웨스트햄은 그래도 강등권하고는 이제 15점 차라 뭐 남은 잔여 경기를 뭐 다 지지 않는 한 강등 당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러려면 입스위치가 지금 흐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장도 수비 아놀드 말고는 크게 뭐 타격도 없고 리버풀이 웨스트햄도 결장이 아주 크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근데 홈이다 리버풀이. 홈에서만큼은 웨스트햄 상대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10년 전에. 최근에는 뭐 계속 연승 중이고 무승부도 별로 없어요. 왜 리버풀 승을 좀 더 보냐면 리버풀이 지난 경기 졌기 때문입니다. 풀럼전을 졌죠. 2대3으로. 그래서 최근 뉴캐슬하고의 컵대회도 결승에서 졌고 파리도 지고 풀럼도 지고 4경기 중 3패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우스햄튼전도 선제골을 내주고 역전을 했던 그 상황이라 요새 냉정하게 리버풀 보면 뭐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패배도 많고. 근데 이제 리그 한정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홈에서 엄청나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승 2무 1패예요. 홈에서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원정의 웨스트햄이 잡으려면은 뭔가 최근에 흐름이 좋아. 물론 아스날을 잡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뭐 퇴장도 있었고 최근에 울버햄튼 원정에서 진 거 보면 뭔가 뭐 예전에 에스턴하고 비겼던 상황이라든가 뭐 첼시 한 골차 뭐 잘했던 전적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리버풀이 오늘까지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연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림은 안 그려진다. 그래서 리버풀 승 봅니다. 근데 마엔이 조금 애매하다. 마엔을 가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 왜냐면 웨스트햄이 최근에 마엔으로 졌던 경기가 없긴 하거든요. 원정만 한정해서 보면 맨시티전까지 가야 됩니다. 1대4로 졌던 경기. 뭐 홈 경기 포함하면 크리스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그 2경기밖에 없어요. 뭐 첼시도 한 골, 브랜드포드, 뉴캐슬, 울버햄튼 다 한 골 차기 때문에 리버풀이 요새 막 득점력이 뭐 아주 좋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졌던 경기들이 더 많고 사우스햄튼 이 순위가 안 좋은 꼴찌한테도 선제골을 먼저 내줬다든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오히려 마인으로 보면 첼시 마인이 더 좋아 보이지 리버풀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뭔가 승 보면서 마인 안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일단 흐름대로 갈게요. 흐름대로. 일단 리버풀 승만 보겠습니다. 보고 넘어가죠. 자, 울버햄튼 토트넘. 냉정하게 얘기해서 울버햄튼이 좋아요. 이거는 뭐 토트넘에 아무리 실드 쳐주려 해도 지난번 홈에서 프랑크전도 비겼고 토트넘은 항상 제가
뭔가 안 좋아요. 그때 사우스햄튼전도 언더 났으면 뭐 조합도 두 조합도 적중을 하고 좋았을 텐데 막판 극장골로 이제 무너졌고 또 지난번엔 이겨야 되는데 그 막 골대 맞고 키퍼 선방에 뭐 아쉽고 그래서 또 비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틀리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원정에서 지금 4연패 중입니다. 3경기 연속 득점이 없고 지금 또 프랑크 원정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라 리그는 어차피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이거든요. 왜냐 뭐 이긴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 토트넘 입장에선 어차피 강등권하고도 점수차가 멀어서 강등 당할 일도 거의 없고 이러면은 뭐 우승컵 들려면 유로파에 집중해야죠. 지난번에 이제 손흥민하고 메디슨도 후반에 교체를 했고 그래서 뭐 올버햄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 중간에 계속 마테우스 쿠냐 못 나왔다던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잘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최근 3연승 5경기 무패 그리고 졌던 경기들도 보면 대부분 한 골 차였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최근에 원정 득점력 없고 일정까지 더 빡센 토트넘이 이길 확률은 적어 보인다. 그래서 이거 울버햄튼 승 쪽으로 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근데 또 이렇게 울버햄튼 승 보면 또 토트넘이 또 말도 안 되게 뭐 비기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다음 유로파 일정이 없으면은 뭐 토트넘을 좀 더 생각할 수는 있는데 득점력이 더 좋아서. 근데 요새 울버햄튼이 득점도 꾸준하고 생각보다 실점이 막 많지 않거든요. 예전엔 실점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워낙 토트넘이 원정 흐름도 안 좋고 유로파 일정까지 있다. 이러면 뭐 울버햄튼 승부 봐야죠. 울버햄튼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는 그냥 혹시나 그것 때문에 이제 물을 같이 본 거고 냉정하게 승입니다. 승. 어제 승무패도 승을 봐서. 자, 엘라스 베로나하고 제노아 경기 가도록 할게요. 최근 상승은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그 베로나 같은 경우에 지금 순위가 제노아하고 순위 차이는 크게 없어요. 다만 이제 강등권하고 가까운 건 엘라스 베로나기 때문에 7점 차. 그리고 득점은 제노아보다 한 골이 앞서지만 그 베로나가 세리에 그 팀들 중에 실점이 가장 많아요. 지금 꼴찌 몬차보다도 3골이 많습니다. 그래서 득실이 꼴찌는 아니에요. 몬차가 득점이 더 작기 때문에. 근데 실점이 최다 실점 팀이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제노아가 이 원정의 성적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그 엘라스 베로나보다 조금 더 좋아요. 아주 살짝. 홈에서 실점이 많더라고. 엘라스 베로나가. 유일하게 이제 30점대 실점입니다. 홈에서. 그래서 실점이 많은 점이 살짝 좀 걸리고 이 공격 미드필더는 그래도 장기 부상인데 공격이 최근 한두 명이 부상입니다. 그나마 최근으로 보자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나 공격 쪽에도 워낙 장기 부상이라 최근 못 나오는 선수는 미드필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경고 누적.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노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어쨌든 뭐 마지막 이제 최근 흐름을 보자면 베로나가 이제 3경기 무패 중이죠. 우디네세 원정도 잡았기 때문에 토리노 원정까지 해서 1승 2무. 지난번 토리노를 잘 피하긴 했거든요. 토리노 승무를 봤는데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잘 피했는데 일단 홈에서 들쑥날쑥합니다. 베로나도 거의 졌던 경기들이 훨씬 더 많고 최근에 피오렌티나를 이겼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홈에서 득점력이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좀 있고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확실히 좋거든요. 최근에 우디네세전까지 이기면서 홈에서 6경기 무패.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아직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압도적으로 좋은데 반대로 원정 생각하면은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홈에서는 진 적이 없고 원정은 이긴 적이 없다. 그래서 원정 3무 4패. 근데 졌던 경기들 다 한 골 차입니다. 로마 빼면은 피오렌티나, 인테르, 유벤 다 한 골 차여서 이게 그래도 제노아가 강팀 상대로 조금 선방을 했던 점
그리고 베로나가 생각보다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홈에서 이거는 제노아 조금 사이드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이게 배당이 베로나가 조금만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프렌이 이제 그 베로나 쪽으로 받았더라고요. 이게 제노아 프렌 받으면 제노아 바로 갈려 했거든요. 프렌 언더 가자니 이제 배당이 너무 안 좋고 둘 다 언더 성향이 강하긴 합니다. 최근에 거의 대부분 언더였으니까. 그러니까 제노아도 원정에서 득점이 1득점 이상 잘 못하고 베로나도 무득점 경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 비길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래도 베로나가 이제 3경기 무패 흐름이고 제노아도 강팀들 빼면은 사실 고만고만한 팀들하고는 해볼만 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냥 무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요? 프렌을 못 보기 때문에 제노아 무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피오렌티나하고 파르마. 자, 순위가 2배 차인데 승점도 거의 2배 차이 나더라고요. 여기 파르마는 강등을 좀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 18위에 이제 있는 엠폴리하고 불과 3점 차. 베네치아하고도 3점 차. 레체 1점. 여기 강등권이 좀 치열합니다. 몬차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꼴찌라서. 자, 피오렌티나하고 비교했을 때 득실 다 안 좋아요.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홈이죠. 홈에서도 성적이 원정과는 다르게 워낙 좋기 때문에 파르마는 또 원정 1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을 게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다 밀리는데 일단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수비 쪽에 부상 1명 그리고 그 조금 더 전에는 공격에서 1명 해서 그나마 두 선수가 다 20경기 이상을 뛰었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 부상이라 보여지면 될 것 같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공격 쪽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경고 누적 1명 가장 최근 그리고 부상 회복 중인 선수가 한 2명 장기 부상 포함하면은 뭐 전체적으로는 비슷할 수는 있어도 뭔가 그래도 파르마가 조금 더 안 좋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피오렌티나 홈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두 팀이 이 특징이 붙었을 때 무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경기 보면 1승 3무입니다. 그러니까 4번을 연속적으로 지금 무승부예요. 피오렌티나가 홈 기준으로 보더라도 3연속 무승부 중이고 그래서 최근에 두 팀이 붙었을 때는 무가 좀 많았다. 그리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엔켈첼레 원정을 갔다 오다 보니까 이 체력적인 이슈가 있죠. 파르마에 비해. 한 골 차라서 다음 경기 또 무난하게 할 수도 없어요. 홈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4승 1무. 그리고 홈에서 4연승 할 때 만났던 팀들이 최근 아탈이랑 유벤을 잡았습니다. 1대0, 3대0으로. 그리고 AC밀란 원정도 비겼기 때문에 리그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중간에 한번 이제 뭐 코모한테 지면서 살짝 좀 망가진 적이 있었는데 다시 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원정을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피오렌티나 우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파르마가 최근에 너무 물을 캐고 있다. 4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파르마한테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피오렌티나도 물론 챔스권을 가려면 지금 6점 차라 해볼만 합니다. 불과 라치오하고는 6위 라치오하고는 3점 차고 파르마도 강등권이라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연속 무승부 중에 인테르 2대2 무승부도 있었는데 그건 또 홈이었고 원정 한정으로 보면은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다만 원정에서 원래 졌던 경기들 보면 특징이 쉽지 않아요. 그 피오렌티나 입장에서 보면 우디, 칼리, AC 밀란, 제노아까지 다 한 골 차였습니다. 토리노랑은 비겼고 그래서 최근에 4연속 무승부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원정까지 갔다 왔고 다음에 또 홈에서 컨퍼런스 경기도 해야 되고 물론 컨퍼런스보다는 챔스 진출하는 게 더 우선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아탈이나 유벤, AC밀란 상대로 3경기 2승 1무면 이건 당연히 피오렌티나 승 봐야 되는데 뭐가 불안하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코모. 그러니까 은근히 피오렌티나가 뭐 홈에서는 인테르도 3대 0으로 잡고 최근 강팀 상대로는 나폴리한테 진 것 빼고는 없어요. 라치오 원정도 이겼고. 근데 중간에 뭐 인테르한테 지긴 했지만 원정 가서 이 코모전 비기 저 지고 홈에서 아까 그 베로나 원정에서도 지고 몬차 원정도 지고 그 홈에서 그 뭐 아실 분들이 또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토리노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방 퇴장당했는데 그 1대1로 비겼던 경기 있거든요. 선제골 넣고도.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강팀한테만 최근에 강했지 약팀한테 오히려 조금 약한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요조 4연속 무승부 정도의 흐름이라면 강등권 걱정하는 파르마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피오렌티나의 저 배당을 보면 솔직히 아무리 아탈 유벤 잡는다 하더라도 뭔가 가기가 조금 빡세 보여요. 물론 동기부여 챔스 가려면 있긴 하지만 파르마도 급하다 해서 저는 배당 대비 별로 안 좋아서 패스합니다. 이 경기. 아무리 이길 확률이 높고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하다. 뭐 컨퍼런스 일정이라도 없었으면은 그래도 피오렌티나 승무 쪽으로 생각할 텐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피오렌티나가 진다는 느낌은 아닌데 왜냐면 파르마 원정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하지만 그 코모한테 졌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은 결코 좋진 않다. 뭐 코모가 이제 파르마보다 승점이 조금 더 높긴 한데 득실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둘이 붙으면 이제 무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뭐 무를 찍을 수는 없으니.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겨찾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23경기 중에 몇 경기를 했죠? 11경기. 그러면 생태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조합으로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생태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 자, 생태가 이제 강등권. 뭐 몽펠리에는 워낙 이제 꼴찌라서 그렇고 생태는 그나마 이제 앙제나 르아브르를 좀 노려볼 만하다. 4점 차라. 여전히 뭐 실점이 몽펠리에랑 최다 실점이기도 하고 뭐 득점도 안 좋긴 한데 뭐 브레스트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다 안 좋죠. 브레스트도 득실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니스하고 5점 차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6위를 노리는 입장에서는 브레스트도 뭐 동기부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홈에 비해 원정의 패배가 훨씬 더 많고 생때 홈이라면은 원정의 브레스트보다 승점이 1점 높거든요. 그래서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 부상은 아닌데 공격에 뭐 명단 빠지는 선수라든가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가 뭐 많지는 않는데 몇 명 있고 브레스트는 생각보다 뭐 최근 결장은 없더라고요. 이 미드필더의 로맹 파브레도 이제 최근 결장이 아니고 뭐 애매한 선수들도 다 이제 장기 부상, 특히 수비 쪽도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뭐 공격도 그렇다고 결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장 부분은 브레스트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태 같은 경우에는 브레스트 상대로 최근에 조금 밀리긴 해요. 가장 최근 경기만 보면 4승 1패. 그러니까 브레스트가 4승이죠. 근데 그 4승 중에 3승이 홈에서 이긴 거라서 사실 아주 최근으로만 보면 홈 기준 반반입니다. 생태 1승 1패이기 때문에. 다만 최근 홈에서 이제 성적이 좀 부진합니다. 생태띠엔이. 생태띠엔 패턴을 좀 잡기가 어려워요. 어쩔 땐 뭐 다득점도 했다가 어쩔 때는 또 실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원래 딱 2번 이겼습니다. 2번. 무승부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모나코도 잡고 툴루즈 원정
그리고 뭐 다른 기타 경기들도 봤을 땐 홈보다 원정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원정에서도 리옹전 빼고는 최근 패배도 없고, 그래서 생떼를 가는 것보단 리옹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 브레스트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도 거의 2배라서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이게 언어보러 가기에는 뭐 압도적으로 뭐 언더보다는 오버가 많긴 한데, 또 최근엔 언더도 조금 섞여 있고 그래서 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굳이 갈 거면 오버 가는 게 낫다는 마인드긴 한데, 이게 무득점 경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생떼가 0대2로 졌던 뭐 스타드렌, 아니면 마르세유, 그리고 또 언제 있었지? 홈은 없었던 것 같고, 뭐 2골 차는 원정에서 최근 랑스 0대1,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브레스트 승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무승부도 보진 않을게요. 근데 강등권이라 무승부를 봐야 되나 이게? 최근에 뭐 연승 아니면 뭐 4연승도 했었던 브레스트라 3연승을 못할 거라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득점력이 좋아서. 승부보죠, 승부. 한 6대4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이라서.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공개를 하고, 나머지 몇 경기죠, 이게? 12경기 아닌가? 슈투트까지만 가도록 하죠. 슈투트. 요러면 딱 거의 반 정도 되니까 슈투트 브레멘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순위가 비슷한 팀의 싸움이다. 근데 배당은 슈투트가 압도적으로 좋죠. 뭐 득실도 브레멘보다 좋고, 승점은 불과 1점 차지만 브레멘이 원래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인데 이 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홈의 슈투트보다 성적이 더 좋아요. 원정 그 브레멘이. 득실만 좀 더 좋을 뿐이지. 자, 슈투트는 지난번 경기 프랑크전 퇴장한 선수가 아직도 못 나오나? 일단 퇴장 표시가 한 명 있는데 수비 쪽에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결장도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수비 쪽에 부상 한 명 빼고는. 그리고 브레멘은 아예 거의 뭐 장기 부상이나 이런 것조차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결장 부분으로 치면은 그래도 브레멘이 아주 살짝 우세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팀의 이제 상성을 보면 슈투트가 브레멘 상대로 쉽진 않더라고요. 다만 홈 기준으로 볼 때는 확실히 이 홈에서는 브레멘 상대로 강했다. 최근에도 뭐 2승 1무기도 하고 2승 1패기도 하고, 그래서 홈에서의 상승은 슈투트가 조금 좋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최근에 다득점을 했잖아요. 라이프치 컵 대회 보험 원정 4대0. 그동안 슈투트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좀 애매했습니다. 뭐 원정 가서 호펜하임전 비기고, 홀슈타인한테도 비기고, 또 홈에서는 강팀들한테 7점을 많이 해서 또 지고, 또 이길만 하면은 못 이기고 막 그랬던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한동안 승리 자체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보험전이 상당히 오랜만에 이긴 경기입니다. 한 리그 경기로 치면 7경기 만에 승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컵대회 포함해서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브레멘은 원래 원정이 좋다 했잖아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홀슈타인이나 레버쿠젠 원정에서도 무실점으로 잡았고, 최근 홈에서 프랑크전까지 잡으면서 연승 중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브레멘이 예전만큼의 원정 성적이 막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프라이나 미넨한테는 또 0대5, 0대3으로 지기도 했고, 그래서 라이프치히전이나 도르트문트전 못 이기더라도 득점을 조금 했었는데 슈투트가 갑자기 또
두 경기 득점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 요거는 브레멘이 그래도 둘 다 연승 중이긴 해요. 요거는 3.5라도 슈투트 승은 솔직히 배당 대비 큰 메리트 없고 브레멘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라이프치히처럼 2대4 아니면 뭐 도르트문트도 2대2 이런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다득점 쪽으로 접근하겠다. 오버 봅니다. 오버. 오버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알라베스하고 레알 마드리드. 자, 알라베스 같은 경우 이게 어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자, 어제 주력을 웬만하면 이제 배당이 낮더라도 이제 낮은 경기로 묶었는데 브라이튼에서 무너졌죠. 그리고 바르샤도 1대0으로 겨우 승리를 했고 뭐 자책골이었고 유벤도 결국엔 실점을 해서 이제 한 골차. 오히려 배당 대비 제일 좋았던 건 페노르트 마엔인데 레알이 갈 길이 아주 바쁩니다. 리그를 버리자니 지금 바르샤하고 우승 경쟁이고, 왜냐면 어제 바르샤가 만약에 못 이겼더라면 비겼더라면 5점 차였을 텐데 이제 이기는 바람에 7점 차입니다. 왜냐면 레알이 오늘 이기면은 4점 차인데 어제 바르샤가 비겼으면 2점 차로 더 우승 경쟁이 있었겠지만 또 쫓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경기를 버릴 수도 없고, 버린다는 게 던진다는 건 아니고 이제 챔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요 로테이션의 문제라서 1차전에 워낙 대패를 했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뭐 바르샤가 8위였나? 어디 뭐 원정 가서 지고 와서 홈에서 극적으로 이겼던 경기 있잖아요. 많은 득점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레알이 원정입니다. 알라베스 원정. 알라베스는 지금 강등권 바로 라스팔마스 위에 있어서 갈 길이 아주 바빠요. 얘네는 지금 강등권에서 좀 더 멀어지려면 오늘 승리를 해야, 물론 지더라도 지금 순위가 유지되긴 합니다만은 도망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알라베스는 어쨌든 급한 입장이다. 다만 이제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선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일단 주전키퍼,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에까지. 공격은 생각보다 이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미드필더랑 주전키퍼가 좀 비중이 좀 큰 것 같고, 레알 쪽은 뭐 딱히 큰 부상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레알이 아스날 원정에서 0대3으로 졌는데 뭐 퇴장까지 있었고, 그리고 레알의 요새 폼을 보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카마빈가가 이제 막판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했는데 슈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렸어요. 12대9. 유슈팅이 거의 3배 이상 차이 났죠. 11대3. 점유율도 밀렸고 뭐 앞서는 게 없어요. 앞서는 거 있네요. 파울이 더 많았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챔스에 강한 레알이라도 3골은 좀 빡세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해볼 만한 게 뭐냐면 홈이라서 그런 겁니다. 홈. 레알 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라베스 경기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우승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리그 경기들은 그래도 꽤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오늘 경기 포함 한 8경기인가? 근데 챔스는 당장 이제 다음 주 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3연패 중입니다. 소시한테도 4실점, 발렌시아 2실점, 아스날 3실점. 최근 레알의 문제가 뭐냐면 실점이 너무 많아요. 매 경기마다 무실점했던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2월이 끝입니다. 3월부터 지금 4월까지 단 한 경기도 실점을 안 한 경기가 없어요. 적을 땐 한 골, 뭐 많을 때는 뭐 2골에서 최근에 뭐 4골, 3골까지. 리그로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발렌시아 1대2로 졌죠. 레가네스 2대1 지다가 이제 역전을 겨우 했죠. 3대2로. 비아레알전 이겼지만 한 골 내줬죠. 라요도 그렇고, 베티스 원정은 지고, 오사수나 원정 비기고, 에스파뇰 원정에도 지고, 최근 원정만 보더라도 안 좋습니다. 물론 리그 연패를 당한 적이 없긴 한데
알라베스 쉽지 않거든요. 최근에 뭐 라요나 에스파뇰, 헤타페한테 이제 무득점으로 졌던 거 보면 그래도 이제 레알이 이길 확률이 크긴 한데, 바르샤 원정의 한 골 차라든가 은근히 홈에서 뭐 빌바오랑 비긴 적도 있고, 예전에 AT 원정 가서 이길 뻔한 적도 있거든요. 뭐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뭐 알라베스가 그렇다고 대량 실점으로 졌던 경기가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근소하게 졌던 케이스들이라 뭐 냉정하게 이제 득실만 보면은 압도적으로 레알이 이길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요새 실점이 많은 레알, 그리고 챔스까지 치러야 되는 일정, 거기다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 알라베스 만나고, 모든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홈에서도 3대1로 겨우 이겼고, 그나마 이제 알라베스가 홈에서 레알 상대로 상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마지막 홈 경기도 0대1이었어요. 그래서 요 경기 레알 승이 유력하긴 한데, 우승 경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챔스 일정이 남아 있어도 당장 중요한 건 코앞의 경기이기 때문에 뭐 레알 승을 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굳이 이제 챔스 일정 때문에 레알이 가기 좀 빡세다 이런 게 아니고, 챔스가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리그에서 성적들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뭐 베티스, 에스파뇰, 뭐 오사수나, 에스파뇰한테도 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냉정하게 레알 승 가고 싶지만 요건 패스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알라벡스 역배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레알 승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요건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게 낫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멀리서 지켜보겠다. 저는 패스합니다. 빌럼 아약스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금 이제 반을 넘어왔으니까 최대한 7시 반까지 마무리를 하고, 앞에 이제 두 경기 건너뛰기 때문에 오사수나 경기부터 간다는 생각으로 했을 땐 8시? 오사수나 경기도 거의 안 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빠르면 8시, 늦어도 8시 반 안에는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까지는. 오늘은 이제 조합은 방종을 하고 짤 거기 때문에 어제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서. 자, 일단 빌럼 너무 안 좋다. 6연패. 그리고 작년 마지막 승리 이후에 올해 들어서 단 한 경기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연패를 하고 있지만 올해 경기 5경기 포함해서 11경기 무승입니다. 무승. 그 정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좀 있고, 그래서 상대가 아약스인데 이기기 힘들어 보인다. 아무리 뭐 발베이커랑 점수차가 얼마 안 나도 일단은 5점을 더 리드하고 있고, 득실이 말이 안 돼요. 득실이 워낙 차이가 많아서 득점도 2배 차이겠다. 그렇다고 아약스가 홈이나 원정 성적이 안 좋지도 않습니다. 홈 원정 다 1위에요. 1위. 홈에서 무패고 원정에서 이제 2번 져서 그렇지 워낙 좋고, 빌럼이 그렇다고 이제 결장이 아예 없냐. 뭐 미드필더랑 공격에도 미드필더 부상에 아마 뭐 퇴장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공격에 그리고 수비엔 또 경고 누적 각각 한 명씩 또 빠지다 보니까 아약스도 없는 건 아닙니다. 수비에 부상도 있고, 근데 공격에 결장이 없다는 게 큽니다. 경고 누적도 비중이 낮은 선수라서 미드필더. 이거는 아약스 승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낮더라도 아약스 승 보고, 빌럼이 최근에 알메러 시티라든가 흐로닝언, 그리고 알크마르, 위트레이트전을 선방하긴 했지만 여전히 꾸준하게 실점이 많습니다. 뭐 예전에 페노르트 비겼던 경기, 아니면 뭐 알크마르 원정에서 잡았던 경기, 아니면 뭐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방했던 경기들도 있는데, 가장 최근 한정으로 봤을 땐 아약스가 그래도 PSV 원정도 잡았고,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겁니다. 일단 뭐 유로파를 떨어졌기 때문에 유로파 그 일정 부분은 신경이 안 쓰이는데, 아약스가 원정에서 지볼러나 알메러시티 상대로 한 골 차로 이겼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브레다전도 제가 이제 아약스 승하고 마엔 고민하다가 결국엔 마엔을 안 가고 승을 가서 뭐 뭘로 가나 적중을 하긴 했었을 텐데,
브레다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고 3골을 넣었던 상황이라 브레다하고 보면은 빌럼이 득실 차이가 별로 없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그때는 홈이었잖아요. 또 원정의 브레다가 성적이 진짜 안 좋거든요. 2승 2무 10패. 득실도 안 좋고. 근데 이거는 또 홈의 그 빌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걸리는데, 그래도 마인이 2배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최근에 실점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서 전 아약스 승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승.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와중에 오사수나랑 헤라클레스가 배당이 변경이 됐네요. 배당 변경될 것들은 뭐 계속 되겠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축은 없어요. 그냥 해축만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앙제 몽펠리에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펠리에 꼴찌입니다. 그리고 리그왕은 이제 6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앙제하고 12점 차라 사실 몽펠리에가 강등을 벗어나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득점도 밀리고 실점도 더 많기 때문에 좋은 게 없습니다. 몽펠리에가 최다 실점팀, 아까 생떼랑. 그나마 이제 해볼 만한 건 앙제 홈 성적인데, 몽펠리에가 원정 1승 12패예요. 무승부조차 없습니다. 5득점으로 유일하게 한 자릿수 득점이라 이건 뭐 너무 안 좋아요. 원정의 몽펠리. 그리고 최근에 결장이 크게 없는 앙제라서 그나마 찾자면 미드필드 1명 정도? 뭐 몽펠리에는 최근 부상이 없긴 해요. 그게 유일한 뭐 이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퇴장이 1명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순위상으로는 얼마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승점이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몽펠리에가 지금 연패를 꽤 길게 하고 있어요. 9연패 중입니다. 그러니까 10경기째를 채울지가 조금 관심이 가는데, 지금 9연패 할 동안 전적이 있습니다. 몽펠리에 9연패 할 동안 8경기 무득점, 리옹 1골이 전부입니다. 뭐 상대한테 뭐 점수를 적게 줬든 많이 줬든 일단은 득점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언더고, 앙제도 지금 5연패 중이거든요. 7경기째 승리 없는데, 앙제도 문제인 게 뭐냐, 5연패 할 동안 단 1골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몽펠리에도 몽펠리에인데 앙제도 앙제다. 뭐 예전에 한참 뭐 5연승하고 그랬을 때는 뭐 득점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요새 앙제 보면은 득점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득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언어볼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언어볼을 안 줬기 때문에. 승패로 가야 되는데 앙제도 애매해, 몽펠리에도 애매해. 건너뛰어야죠, 이런 경기는. 앙제 몽펠리에는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앙제가 조금이라도 뭐 득점이 있으면서 졌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실점이 워낙 많지 득점으로만 보면 5골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몽펠리에가 아까 뭐 9경기 중에 8경기 무득점이라 했지만, 그 중에 몇몇 경기들은 1골만 내준 경기들이 있습니다. 오세르라든가 릴 같은 경우. 오세르, 릴이 워낙 잘하기도 하죠, 홈에서. 근데 앙제가 득점이 없는데 뭐 걔네보다 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칫하다가 비길 수도 있다 진짜. 그래서 저는 건너뜁니다, 이 경기. 이런 경기는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다. 르하브르하고 스타드레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많으면 갈 게 많아서 좋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많으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도 이제 평일에 막 3경기 4경기 있을 때 오히려 그렇다고 조합을 적게 가느냐, 그게 아니고, 뭐 되게 좋아 보여서 뭐 언어보도 가고, 뭐 뭐 마인 쪽도 가보고, 뭐 고배당으로도 가보고, 이런 경우가 오히려 적중률이 더 좋지, 많으면 이게 생각만 분산되고 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쳐낼 건 그냥 쳐내겠습니다.
르하브르하고 스타드렌. 자, 르하브르 같은 경우 여기도 지금 걱정을 해야죠. 지금 강등권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자, 르하브르 지금 16입니다. 앙제하고 승점이 같은데 득점은 좀 높지만 실점이 많아서 득실이 안 좋아요. 앙제보다. 그리고 스타드렌은 득점도 좀 더 괜찮고 실점이 좀 적은 편이라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르하브르보다. 그리고 르하브르가 홈에서 꼴찌거든요. 성적이. 근데 원정의 스타드렌이랑 성적이 비슷하다. 그래서 해볼만 하다. 자, 그러면 이제 르하브르 입장으로 보면은 결장에 공격이 한 명이 있긴 하지만 홈이라는 점이고, 스타드렌도 공격에 이제 두 선수가 골을 거의 몰아넣고 있는데 한 명이 이제 부상 중이라서 그나마 르하브르한테는 희소식이다. 그리고 최근에 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르하브르가. 르하브르가 최근 패턴이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홈에서 거의 전패를 하고 원정에서도 해봤자 한 골 이상 넣기 힘들었는데, 그 최근에 릴 원정 잡고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랑스 원정도 4골을 넣었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언제부터였냐, 릴 경기 기준으로 아니면 그 전에 앙제부터 보면은 지금 9경기 연속 골입니다. 그렇다고 한 골만 넣었느냐? 아니, 2골, 4골. 지더라도 리옹 원정 2골. 그러니까 리옹도 2대1로 앞서고 있다 역전 당한 거고, 낭트도 3대2로 이기고, 몽펠리에는 워낙 못하기 때문에 이겼다고 해서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몽펠리에전까지 지금 연승 중. 3경기 연속 멀티골 이상. 5경기 중 4경기가 다 다득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르하브르는 오버 페이스입니다. 오버. 어쨌든 스타드렌의 원정이면 해볼만 하다 생각 들거든요. 스타드렌도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스타드렌은 뭐냐면 무가 압도적으로 없습니다. 리그왕에서 가장 무가 적은 팀, 그 다음으로 적은 팀이 르하브르. 그러니까 스타드렌이 딱 2번 비겼거든요. 르하브르가 3번 비겼고, 근데 원정에서 1번 비겼습니다. 스타드렌. 르하브르도 홈에서 1번 비겼고. 그래서 최근에 생때 비긴 게 그나마 최근이고, 스타드렌은 무승부가 없어요. 이기든 지든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승패로 갈리는 구조기 때문에 만약에 무승부를 배제하고 간다면 이거는 르하브르 프렌을 갈 바에는 언오브로 접근하는 게 맞다. 왜냐, 아무리 르하브르가 기세가 좋고 이 강등권 바로 위에 있고 하지만 앙제하고 싸움이죠. 위로 가서는 랭스하고 낭트하고 싸움이고, 그리고 이 랭스는 한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랭스하고 순위가 바뀝니다. 앙제는 경기가 남아있고 해서 르하브르 입장에서 보자면은 홈이기도 하고 최근에 조금 하니까. 그런데 최근 상성이 스타드렌이 2승 1무예요. 예전 전적들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최근 흐름은 스타드렌도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흐름 자체가 르하브르가 더 좋습니다. 연승도 하고 최근 홈에서 2경기 무패기도 하고 득점도 꾸준하다 보니까. 다만 이제 스타드렌이 득점을 할 때 다득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앙제 몽펠리에였기 때문에 둘 다 최근에 득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 이겼다고 해서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스타드렌이 무득점 경기가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최근에 오세르, 랑스 아니면 그 릴 경기도 그렇고 원정에서는 낭트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오버가기가 조금 애매하다. 저는 르하브르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흐름상은 오버를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쉽지, 생각보다 언오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르하브르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갈 경기는 아니라 봐요. 요 경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게 경기 많으면 이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조합 만들려고 하면 좀 빡세긴 해요. 이게 이것도 골라가고 싶고 저것도 골라가고 싶고. 어제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골라갈 게 많으면 뭘 데려가야 될지도 고민이라 딱 몇 경기 없으면 그게 명확하게 딱 갈리는데. 자, 뉴캐슬 맨유 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라 어제 분석할 때는 뉴캐슬 승이었습니다. 왜냐면 맨유가 일정도 리옹 원정을 갔다 왔고, 뭐 맨유 입장에서는 아쉽게 비겼지만 리그로 보면 맨시티 비겼다든가 뭐 패배가 많은 건 아니에요. 최근 맨유가 뭐 뭔가 못한다는 느낌이 있지만 최근 10경기 중 1패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6번을 비겨서 그 무가 많아서 그런 거지, 냉정하게 보면 리그에서 아스날하고도 비겼죠. 퇴장 당하고도 입스위치를 잡았죠. 레스터 원정도 잡고 노팅엄한테 진 것만 좀 아쉬울 뿐이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뉴캐슬이 폼이 워낙 좋아가지고 컵대회 리버풀 잡고 브랜드포드도 잡고 레스터 원정까지 지금 4연승 5경기 무패, 홈에서도 5경기 무패. 그래서 흐름 자체가 뉴캐슬이 훨씬 좋다. 그리고 상성에서도 뉴캐슬이 맨유를 최근 4승 1패, 홈에서도 연승 중, 여러모로 다 조금씩 앞섭니다. 그래서 뉴캐슬이 배당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뭐 득실도 당연히 뉴캐슬이 좋고, 뉴캐슬 입장에서는 아직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 53점이기 때문에 2경기 다 이긴다는 전제로 깔고 가면은 3위까지 올라가거든요. 아직 경쟁력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 지더라도 얼마든지 이기면 맨시티도 앞설 수 있는 승점 차라서 7위에 있지만 가장 챔스권에 뭐 2경기 모두 지지 않는 이상은 유리하다.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는 강등을 걱정할 일은 없죠. 그래서 맨유도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우승컵 들려면 유로파 신경 써야 됩니다. 챔스로 가려면. 그래서 뉴캐슬은 안 그래도 이제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챔스 경쟁. 맨유는 경쟁할 게 없어요. 뭐 저 순위가 좀 애매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또 원정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뉴캐슬 승을 봤던 건데, 일단 알렉산더 이삭이 지난번에도 몸 상태가 안 좋다 했는데 결국 나왔거든요. 교체돼서 나갔지만 지금도 몸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거 말고는 앤서니 고든도 지금 부상 의심이라서, 그때도 얘네 둘이 그 표시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완전 부상은 이제 수비수 한 명밖에 없고. 자, 그럼 맨유는 어떠냐? 맨유도 뭐 달라지는 건 없죠. 지금 오나나를 휴식을 줬다는 것 빼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더리우트도 부상에서 약간 지금 회복 단계긴 한데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이 경기에 오히려 유로파를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뉴캐슬 홈이라서 맨유가 최근에 뭐 10번 중에 한 번밖에 안 졌고, 워낙 이제 무가 많기 때문에 쉽게 안 질 것 같지만 다음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옹. 그래서 저는 뉴캐슬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볼 가기가 좀 애매해요, 이 경기는. 왜냐면 최근에 맨유가 언더가 좀 많았고, 특히 그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 무득점, 노팅엄도 무득점, 2경기 연속 무득점이었고, 뉴캐슬은 확실히 득점력이 좋긴 한데 뭐 홈에서 무실점으로 막았던 경기들도 있어서 언어보는 건너뛰고 일단 뉴캐슬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뉴캐슬 승. 만에 하나 이제 변수가 터진다면 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맨유의 역배까지는 그리기 힘들다. 이겨도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순위에선. 그냥 이제 순위만 올릴 뿐이지 뭐 이긴다고 뭐 어디 컵 대회를 나가냐, 뭐 진다고 강등 당하느냐. 그 강등 당할 점수 차도 아니에요. 지금 38점이라 입스위치하고 18점 차이라서 6경기 차이거든요. 근데 남은 잔여 경기가 7경기인데 뭐 전패하고 입스위치가 전승하지 않는 한 빡세죠. 그래서 강등도 안 당할 거고, 그러면 뭐 유로파에 올인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캐슬 승을 보도록 할게요. 자, 프랑크하고 하이덴하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1시간이 넘었거든요. 이렇습니다. 어제는 15분 만에 끝난 분석 방송이 오늘은 1시간이 넘는다 지금. 원래 이게 보통입니다. 이게 모든 경기를 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제처럼 이제 조합을 미리 짜고 오는 경우, 대충 머릿속에 다 있는 경우는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보면서 하려니까 좀 빡세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프랑크하고 하이덴하임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성은 3대0, 최근에 3승 무패, 홈에서도 1대0 프랑크가 좋습니다. 그리고 프랑크는 아시겠지만 뭐 매번 얘기하는 건데 이 마르무시의 이적 이후에 뭔가 불안했지만 어찌저찌 잘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에키티케가 생각보다 지금 좀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전키퍼가 부상 중이고 지금 수비나 공격에 한 명씩 좀 애매한 선수들이 있긴 한데 일단 프랑크가 리그 성적도 상당히 좋거든요. 어차피 1, 2위 싸움은 미넨 레버쿠젠 싸움이라 그 점수가 이제 승점을 따라갈 순 없고 프랑크, 라이프치, 마인츠, 프라이 뭐 더 길게 봐서는 메넨글라까지 4점 차까지. 도르트문트는 6점 차라 사실 두 경기라서 좀 빡세고 어쨌든 지금 프랑크부터 프라이까지는 불과 한 경기 차이라서 챔스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어제 또 마인츠가 졌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졌고 그래서 이게 챔스도 신경 써야 되는데 또 하이덴하임은 또 강등권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 이기면 장크트하고 4점 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희망이 보이거든요. 오늘 못 이긴다. 그러면 이제 7점이 되기 때문에 3경기입니다. 3경기. 남은 잔여 경기가 5경기로 줄어드는 입장에서 3경기면 빡세죠. 물론 완전 강등은 아닙니다만은 보험하고의 승점도 좀 격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비겨야 된다. 그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프랑크가 홈 성적이 워낙 좋고 원정의 하이덴하임이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이덴하임 입장에서 노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프랑크의 유로파에 좀 더 신경을 써라. 지난번 토트넘 원정에서 비겼기 때문에 유로파에 신경 쓰면은 우리가 좀 승점을 챙겨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라이프치 원정이라든가 호펜하임 그리고 볼프스 원정도 안 졌던 하이덴하임입니다. 그래서 최근 3경기 무패 흐름. 그리고 레버쿠젠한테 0대1로 지긴 했지만 그 전에 3경기 무패 흐름. 그래서 프랑크가 당연히 이길 것 같아요. 그냥 냉정하게 보면은 뭐 득실도 당연히 실점도 10골 이상 차이 나고 득점도 2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프랑크가 우세긴 한데 뭔가 프랑크가 최근에 아주 성적이 좋진 않습니다. 그 마르무시 이적 이후에 성적이 좋았다가 또 최근에 3연패도 당했었죠. 레버쿠젠, 미넨, 유니온 베를린. 그리고 잠깐 연승을 했다가 지난번 브레멘전까지 지면서 더군다나 이제 유로파 일정까지 껴있다 보니까 유로파에서 저는 아약스전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약스전 이기는 거 보면 유로파를 그렇게 대충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트넘전도 그렇고 그리고 하이덴하임의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땐 승점 정도는 챙겨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프랑크도 지지 않으면 어쨌든 3위를 유지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잔여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 경기 또 홈이기도 하고 토트넘하고 그래서 물론 다음 경기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챔스보다는 일정이 확실히 뒤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그 경기 막 그렇게까지 신경을 못 쓸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다만 하이덴하임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다. 왜냐면 이 원정에서 졌던 경기들도 보면은 뭐 한 골 차도 있고 저는 프랑크 승부를 보지만 이 경기는 건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쉽지 않아요. 프랑크 승이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무도 살짝 보이고 갑자기 또 하이덴하임이 볼프스처럼 잡아버리면 물론 볼프스가 순위가 이제 엄청 차이가 나죠. 프랑크에 비해서는. 득점력으로만 봤을 때는 엇비슷하니까. 왜냐면 볼프스도 나름
득점이 좋은 팀이라서 어쨌든 그렇게 보고 저는 승무 사이드 보지만 넘어갈게요. 하이덴하임 프레임 가기에는 조금 빡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다음 경기 있으면 챔스 일정 때문에 뭐 로테이션을 돌리고 뭐 주전을 빼겠다. 근데 요새 추세는 어떤 추세냐면 제가 볼 땐 다음 경기 요 정도 텀이 있으면 불과 2, 3일 뒤에 있는 경기도 오히려 리그 경기들 보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뭐 로테를 많이 돌리고 뭐 다음 경기를 위해 그 신경을 썼다면 요새는 그것보다는 그냥 당장 코앞에 있는 경기 더 집중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다음 경기 챔스 경기 아무리 중요해도 진짜 뭐 챔스처럼 뭐 4강 뭐 진짜 부득이한 상황 뭐 한 골 차로 지고 있다 뭐 이런 경우 특이 상황 아니면은 그냥 뭐 웬만한 경기들은 그냥 하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주전들 다 나오고. 그래서 프랑크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일정이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한 5일 정도. 어차피 챔스의 경쟁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승부 사이드를 보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코모 토리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리노. 자, 토리노 같은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코모가 득점은 조금 더 많으나 실점이 10골 이상 차이 나서 득실이 토리노가 좋고. 자, 코모의 홈, 토리노의 원정. 생각보다 승점 차이가 별로 안 나긴 합니다. 득실도 그렇고. 뭐 결장은 수비 1명. 그리고 토리노는 미드필더에 부상 중인 선수가 1명 있는 것 같아요. 어시가 좀 많은 선수인데 근데 퇴장이 1명 있네. 미드필더에. 지난번 베로나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땐 코모가 살짝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코모가 요새 나폴리도 잡았고 홈에서 베네치아, 엠폴리, 뭐 몬차 3대1. 그러니까 최근에 졌던 경기도 보면 다 선제골은 먼저 넣었습니다. AC 밀란, 로마. 다 역전패를 당해서 그렇지 코모가 득점이 꾸준해요 지금. 못 넣었던 경기가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코모의 그 올해 들어서 무득점 경기는 딱 한 경기입니다. 볼로냐. 뭐 유벤도 한 골, 로마도 한 골 차, AC 밀란도 한 골 차. 그러니까 볼로냐전에 퇴장 당하고 그때 이제 0대2로 진 게 유일한 이제 큰 점수 차지. 나머지 다 한 골 차입니다.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딱 한 번 졌죠. 볼로냐 원정. 둘 다 이제 뭐 볼로냐한테 뭔가 있나 보네. 코모가 이제 1패만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패배로 치면 토리노가 패가 워낙 좋죠. 근데 여기도 무가 워낙 많아서 일단 토리노 뭐 아타르 원정도 비기고 피오렌티나 원정도 비기고 뭐 홈에서는 유벤 그리고 라치오 원정도 비겼다. 그리고 홈에서는 AC 밀란도 잡고 유벤이랑도 비기고 강팀 약팀 가릴 거 없이 다 잘하거든요. 토리노. 그래서 웬만하면 토리노 만나면 토리노는 잘 안 진다 생각하는데 코모도 최근 3경기 무패 흐름이고 그리고 뭐 득점력도 비슷하다 보니까 토리노가 패배가 적어서 우세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뭔가 토리노 프랭 가기에는 코모의 득점력이 좀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코모가 최근에 못했다. 뭐 선제골 넣어서 진 게 아니고 뭐 패배가 엄청 뭐 물론 토리노에 비해 많긴 하지만 졌던 경기들이 거의 대부분 뭐 역전패라든가 그리고 코모가 또 무득점이 많아서 졌던 경기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토리노 입장에서도 쉽진 않죠. 원정에서 뭐 선박을 하긴 했는데 토리노도 원정 득점력이 아주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코모도 은근히 2골을 넣은 경기들도 좀 있고 그래서 홈인점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뭔가 코모가 득점이 좀 더 부족했거나 무득점이 좀 더 많았거나 뭐 연패가 좀 더 길었거나 그러면 프랭 가겠는데 이거는 무승부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근데 코모가 저 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 보거든요. 1.78. 무승부 보는 입장에선 토리노 프렌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배당이. 왜냐 토리노 볼로니 한 경기밖에 안 졌거든요. 이러면 원정에서도 이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퇴장이 있고 결장 부분이 조금 더 안 좋긴 한데 뭐 공격의 채 아담스라든가 뭐 다른 선수들이 결장까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뭐 득점도 비슷한데, 예. 그래도 무 보겠습니다. 무. 프랭까지는 조금 애매하고. 음. 그리고 상성을 안 봤는데 최근 전적이 없네요. 어쨌든 토리노가 최근에 1대0으로 이기긴 했습니다. 홈에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베티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베티스 비아레알, 이게 그 승부패에 포함되어 있던 그 경기였죠. 이것도. 자, 베티스가 최근에 무패 흐름입니다. 한 9경기인가? 7승 2무. 야기엘로전 이기면서 일단 원정을 가야 되는데 유리한 입장이고, 리그 한정으로 보더라도 지금 6연승 뒤에 비겼으니까 바르샤 7경기 무패, 홈에서도 5경기 무패. 엄청 잘해요. 요새 보면 레알도 잡고 뭐 빌바오 뭐 강팀 약팀 상관없이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베티스의 지금 성적을 보면 6입니다. 6위. 물론 비아레알이 한 단계에서 높긴 해요. 득실에서 앞서서. 근데 둘 다 승점이 같고, 베티스의 홈의 성적이 원정의 비아레알 성적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도 없습니다. 원정 비아레알이 은근히 성적이 좋더라고요. 바르샤 다음으로 좋기 때문에 2위입니다. 2위. 그래서 뭐 결장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비아레알이 좀 더 안 좋긴 하죠. 걔의 그 지난번 빌바오전 퇴장, 그리고 바에나의 이제 부상까지 합치면 공격 미드필더 쪽에 빠지고, 베티스도 그렇다고 결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공격에 한 명이 부상으로 빠지긴 하는데, 그리고 비아레알보다는 살짝 우세고 홈인점을 감안하면. 근데 이제 컨퍼런스를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가 비아레알보다는 더 있고, 그리고 비아레알도 최근에 지는 경기들 보면 대부분 한 골 차고, 비아레알도 괜히 득점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베티스가 흐름상은 더 좋긴 한데 득점이 비아레알이 좀 더 높고, 그리고 일정이 좀 타이트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 나올 확률이 좀 크다 봐요. 베티스 프렌 받았으면 바로 갔죠. 베티스 프렌 홈이라서. 근데 비아레알이 원정이라서 프렌을 받아서 무승부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 레알 베티스도 이겼던 경기들이 한 골 차도 많았고, 그래서 비아레알 정도면 비길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로마 가도록 할게요. 자, 30분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라치오 로마, 여기도 순위가 비슷합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 지금 6위, 로마가 7인데 불과 2점 차고 둘 다 챔스권에서 멀지 않아요. 라치오는 불과 3점 차타라고. 그래서 뭐 둘 다 동기부여가 있고, 라치오의 홈이나 로마의 원정이나, 물론 라치오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생각보다 로마 원정이 예전에는 홈하고 좀 차이 났었는데 그나마 좀 끌어올린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치오는 누노 타바레스의 이제 수비 결장 큰 거 말고는 없습니다. 미드필더나 공격 쪽에.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디발라의 이제 부상 외에는 없고, 그래서 결장 부분도 거의 반반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최근의 상성이 반반인데 라치오 홈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땐 로마가 좀 밀려요. 최근 20년도 이후의 경기들이 보면은 4승 1무로 라치오가 좀 압도적으로 좋긴 합니다. 그래서 상성은 홈에서 라치오가 좋다. 다만 이제 로마는 리그만 신경 쓰면 되는데 빌바오전을 졌기 때문에 유로파. 라치오는 보데글림하고의 이제 경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오버를 받다가 털렸죠. 보데글림이 확실히 홈에서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라치오가 뭔가 골은 아탈도 잡고 뭔가 그래도 해볼만 하다 생각했는데 무득점으로 질 줄은 몰랐다. 그래서 다음 이제 홈에서 보데글림전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뭐 리그 순위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라치오가 최근에 승리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무가 좀 많아서 그렇지. 일단은 홈에서 3연속 무승부 중이고, 그리고 로마 입장으로 보면은
지난번 유벤전 비기면서 우리가 이제 무승부를 적중했었잖아요. 로마 후. 그때 로마가 극장골이었나? 극장골은 아니었네. 자, 그래서 로마가 최근에 유로파 일정을 빼면은 리그에서는 흐름이 훨씬 좋아요. 8경기 무패 중입니다. 원래 원정이 안 좋았잖아요, 로마가. 근데 최근 로마가 졌던 경기는 올해 들어서 그 경기밖에 없어요. 그 AC 밀란 컵 대회. 그러면 리그로 치면 더 무패 흐름이 긴 거죠. 원정도 그렇고. 원정 리그만 보면 5연승. 그래서 흐름 자체는 라치오는 이제 중간중간에 패배가 있긴 한데 라치오도 홈이라서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로마가 원정에서 대부분 한 골차 승리였고 이제 보데글림 원정을 갔다 왔다는 게 살짝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프렌을 받았으면 로마 프렌 가면 되는데 라치오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배당이 아주 근소하게 거의 박빙으로 줬는데 로마 정배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라치오가 리그 경쟁도 한다는 점, 그리고 보데글림 원정을 갔다 와서 그게 조금 근데 그 텀이 좀 짧긴 해요. 그렇다고 이제 그 경기에 뭐 주전들이 안 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합니다. 너무 압도적으로 밀렸어요. 슈팅도 3배나 차이 났고 보데글림한테. 이럴 거면 그냥 주전을 빼든가 했어야 됐는데 다음 또 유로파 일정도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보데글림전. 그래서 어쨌든 흐름은 로마입니다. 로마. 근데 뭔가 원정에서 지금 계속 연승 중인데 오늘 경기까지 연승을 가기에는 물론 이제 득실은 근소하게 로마가 조금 더 앞서긴 하거든요. 근데 라치오가 워낙 홈에서 패배가 적어가지고 무 보겠습니다. 그냥 이건 무 볼게요.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세르 리옹.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세르 리옹 가도록 할게요. 자, 오세르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좀만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세르는 홈 원정 차이가 좀 심해요. 일단 상성을 보면은 최근에는 거의 반반인데 워낙 전적들이 오래됐어요. 홈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최근 전적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오세르 특징이 뭐겠습니까? 홈 원툴인 팀이에요. 홈 원툴. 7승 5무 2패. 원정에서 3승 3무 8패.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뭐 리옹도 마찬가지로 홈에서 성적이 좋고 원정이 안 좋지만 갭 차이가 오세르가 좀 더 나죠. 근데 오세르가 홈입니다. 다만 이제 공격의 결장 트라우레 그리고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뭐 비중이 적긴 한데 그에 반면에 뭐 리옹도 결장이 있긴 하네요. 공격에 한 2명 정도? 이러면 얼추 비슷하다고 봅니다. 빠지는 게. 근데 이제 이 오세르의 이제 득점 1위가 빠지는 게 좀 크죠. 리옹에 비해서. 리옹은 그래도 라카제트가 있기 때문에. 자, 해서 오세르가 원래 홈에서 그 강하다 했잖아요. 잘 안 지고. 근데 승리가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무가 워낙 많았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다시 마르세유를 잡고 뭐 몽펠리에, 뭐 스타드렌. 그래서 최근에 졌던 경기는 스트라스밖에 없어서 니스 원정도 비기고 흐름 자체가 좋아요. 최근 4경기 3승 1무. 뭐 대부분 다 언더였던 게 실점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홈에서는 뭐 2대2 그런 스코어도 많았고 그랬는데 리옹이 유로파 일정을 같이 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사르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왜냐 지금 물론 리옹은 니스하고 승점이 같고 오늘 경기에 따라서 4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거든요. 오세르는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이긴 해요. 지금 승점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성적이 좋고 최근에 실점도 적다 보니 리옹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왜냐 홈에서 하필 맨유하고 뭐 비긴 게 좋긴 했죠. 그 극장골로 비기긴 했는데 이 원정 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 뭐 스트라스한테 뭐 4실점. 뭐 전체적으로 실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서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만은 전 아무리 유로파 일정이 있어도 뭔가 오세르가
뭐 홈에서 최근 승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뭐 마르세유를 잡긴 했지만 그때 퇴장도 있었을 겁니다. 마르세유전. 퇴장 이후에 두 골이 터진 거고 최근에 1대0 1대0 그 꼴찌인 몽펠리에 상대로 한 골밖에 못 넣은 거 보면 리옹이 지난 유로파 일정도 홈이었고 원정이라서 아직 그 유로파 일정은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집니다. 배당은 오히려 리옹 쪽으로 빠지거든요. 지금 뭐 승 마인 다 빠지는데 저는 오세르 프렌을 가야 되나 그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배당은 원정으로 빠지네요. 전 그래도 오세르가 홈에서 선방할 거라 보여집니다. 최근 흐름이 만약에 안 좋았으면 아무리 홈에서 잘 안 진다 하더라도 쉽게 갈 수가 없는데 리옹이 원정이 뭐 니스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뭐 낭트하고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리옹 원정도 생각보다 아주 좋진 않아요. 성적이 냉정하게 보면 오세르 홈 성적이 훨씬 더 좋지. 그래서 무 봅니다.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오늘 무 노릴 게 좀 있어 보이긴 하네. 그죠? 막판에 좀 무가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순서대로 가야 될지 좋은 것만 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갈게요.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오늘 앞전에 7시 경기는 다 건너뜁니다. 오사수나 경기도 이제 안 갈 확률이 크고 자, 빌바오 라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바오 같은 경우 라요하고 비교했을 때 순위도 더 높고 득실도 더 좋고 동기부여도 있고 뭐 하나 밀리는 게 없다 라요한테. 거기다 홈에서도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유일하게 홈 한 자릿수 실점이에요. 레알 바르샤 AT도 두 자릿수 실점인데 득점이 걔네보다 막 높은 건 아니지만 유일하게 9실점 8승 6무 1패 압도적으로 실점이 적은 편이다. 그리고 별장도 수비 한 명 빼고는 없고 근데 라요도 수비랑 공격에 한 명씩 빠지기 때문에 결장도 빌바오보다 좋진 않아요. 다만 이제 빌바오가 레인저스 원정에서 비겼습니다. 비겨가지고 하필 또 레인저스가 퇴장도 전반 초반에 있었고 뭐 PK 골이 취소되면서 PK를 줬는데 또 그 PK마저 놓쳤기 때문에 이거 이길 경기를 못 이긴 거거든요. 빌바오 입장에서는 슈팅도 19대4로 압도적이었는데 그걸 이겼어야 오늘 경기도 그나마 이제 편하게 할 텐데 물론 유리하긴 합니다. 다음 경기가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빌바오가 최근에 생각보다 득점력이 막 높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언더입니다. 그 바이올리즈전 7골 빼면은 거의 무득점 경기도 꽤 많았고 오사수나나 비아레알 연속적으로 무득점이고 그 유로파 경기까지 하면 3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득점이 높진 않아요. 다만 이제 라요 입장도 보면은 지난 홈에서 에스파뇰 할 때 4대0으로 발릴 정도면 뭐 라요도 정상은 아니다 보여집니다. 근데 라요가 그동안 보여줬던 전적들을 보면은 잘했거든요. 뭐 홈에서 레알하고도 비기고 레알이나 바르샤 원정도 한 골 차로 좀 아쉽게 졌고 근데 요새 승리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지난번 에스파뇰 진 게 임팩트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라요도 뭐 성적이 아주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딱 거의 중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빌바오의 근소한 우세를 좀 보는데 원정을 갔다 온 일정이기 때문에 요거 좀 빡세다. 제가 볼 땐 요거는 승패로 가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요도 원정에서 득점력이 막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알라베스나 아니면 뭐 최근에 2골 넣은 경기도 알라베스밖에 없네 원정에서.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이제 2골 못 넣는다는 걸로 접근을 했을 때 빌바오 승무로 보는데 빌바오에서 득점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 이겨도 한 골차 1대0 또는 0대0 1대1 스코어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언더를 좀 더 보겠습니다. 요거까지 무승부 보기에는 빌바오가 실점이 워낙 적고 아무리 다음 유로파 일정이 있어도 텀이 조금 있고 그리고 홈인점 라요가 지난번 에스파뇰 실점이 많았어가지고 쉽게 무승부를 보기가 어렵네요. 라요도 최근에 뭐 무패 흐름이었다면 무승부를 보겠지만 언더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 무승부 봤으면 거의 마지막 경기들 다 무승부였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시간은 1시간 40분이 됐고 30분이 좀 넘었는데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거는 조합에 같이 나갑니다. 늘 그래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거는 이제 다시 보기 끊어 드릴 테니까 뭐 스킵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전부 다 적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합으로 나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한 반 정도까지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경기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시면 방송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맨유 경기만 해달라고요? 뭐 맨유는 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뉴캐슬 승을 유력하게 봅니다. 왜냐면 맨유가 일정 때문에. 맨유가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최근 10경기 중에 한 번밖에 안 지긴 했지만 이게 유로파 일정도 있고 뉴캐슬이 워낙 폼이 좋아가지고 맨유는 리그에 그렇게 뭐 공을 들여봤자 순위 변동이 큰 의미가 없다. 유로파 컵을 들어야지 이긴다고 해서 뭐 위로 갈 수도 없고 진다고 해서 강등을 할 것도 아니고 맨유는 의미가 없다. 리그 경기 지금 상황에선 유로파에 올인을 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뉴캐슬은 동기부여도 있고 상위권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캐슬 승을 봅니다. 배당이 좀 적긴 하지만 요렇게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자 1분만 질문을 받고 없으면 방종을 하고 조합을 마무리하러 가볼게요. 어쨌든 9시 경기를 가게 되면 근데 거의 9시 경기는 건너뛸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제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쯤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내일 몇 경기 있더라? 6경기? 3경기인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그러면 내일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